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원장 양승철입니다. 오늘은 아기들이 갑자기 열이 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힘드신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이 날 때 어떻게 엄마 아빠가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열이 나면 엄마 아빠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 열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이 왜 나냐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와 세균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에서 기초 체온을 올리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39도로 체온 조절 중추에서 세팅을 했다 하면 이 열을 올리기 위해서 몸을 덜덜덜 떨면서 운동을 시킴으로써 열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올라가는 초기 증상이 몸을 떠는 그런 오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중심 체온을 올림으로써 우리 몸이 방어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진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체한 증상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관이 확장하게 되고 확장된 혈관으로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해서 보냄으로써 우리 몸이 대처를 할 수 있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관으로 백혈구가 이동해서 전쟁이 벌어진 장소에 빨리 배치를 해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수 있게 해주고, 또한 백혈구의 활동도 증가해서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열이 오르면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몸의 정상 체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고열 자체가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열이 잡히고 식은땀이 나게 되면서 열이 내리게 됩니다. 몸을 떨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곧 열이 많이 오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시고 체온을 체크하셔서 열이 오른다면은 해열제를 먹임으로써 아기가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해열제는 몇 도 정도에 먹이는 것이 좋을까요? 정상 체온은 우리가 35.5도에서 37.5도까지를 얘기합니다. 정상 체온은 하루에도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고, 아기들은 어른에 비해서 기초 체온이 1도 정도 높기 때문에 체온을 측정을 해보면 보통 37.0에서 37.5까지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미열이 아니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7.5도 이상 올라간다면 미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8도 이상 열이 있다면 이제 확실하게 열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아기 컨디션이 중요한데, 아이가 열이 올라서 힘들어하고 통증을 느끼는 것 같다면 38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부프로펜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열 자체는 이렇게 면역 반응으로서 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 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열이 나게 되면 애들이 잘 먹지 못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탈수 증상을 예방하는 조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떨어졌다고 해서 질병이 다 나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이 떨어졌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단 열이 떨어졌다는 것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되기는 하겠습니다. 해열제를 먹이는 것과 같이 미온수로 몸을 닦아주거나 열 패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보조적인 요법으로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 자체가 해열제를 먹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고 나서도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면 미온수로
머리나 몸을 닦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날 경우에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거나 이제 위험할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100일 미만의 아이들인 경우입니다. 100일 미만의 아이들은 세균성 감염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세균성 감염에 걸려서 위험해질 확률이 100일 이상인 아기들보다 10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미만의 애들이나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 38도 이상 열이 난다면 밤이라면 응급실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낮 시간이라면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셔서 꼭 바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탈수 증상이 있을 경우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을 12시간 이상 보지 않거나 소변량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기가 축축 처지는 증상이 있다면 심한 탈수 증상을 의심하게 되고 수액 치료를 받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바로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성 경련이 있었다면 열성 경련이 끝났더라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다른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2도 이상 되면은 뇌 손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42도라는 체온은 사실상 정상적인 환경하에서는 바이러스나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다만 일본 뇌염이나 결핵성 뇌수막염 같은 것이 왔을 때 뇌 자체의 체온 조절 중추가 손상을 받았을 경우는 42도 이상 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질병들은 이제 예방 접종에 의해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우리가 열사병이라고 해서 주변 환경이 너무 뜨겁게 올랐을 때는 이 42도 이상 체온이 오를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뇌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날에 자동차 안에 아이를 혼자 놔두던가 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날 때 이제 교차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해열제는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세트아미노펜 계통과 이부프로펜 계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스피린은 소화에서 안 좋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스피린은 소화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만 6개월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열 진통제로 보시면 되고 단 만 6주 이하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도 가능하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차 복용은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해열제를 먹고도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났는데도 고열이 지속되고 애가 계속 힘들어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아세타민을 먹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이부프로펜 제제를 먹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해열제를 번갈아 먹이는 것을 교차 복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해열제를 먹고 열이 한 1도에서 1.5도 정도 떨어졌는데 애가 컨디션이 좋고 잘 논다면 굳이 교차 복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열제를 먹었을 때 39도인 아기가 1시간 후에 바로 37도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열제를 먹으면 보통 1도에서 1.5도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열제를 먹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가 컨디션으로서 아기가 잘 먹고 잘 놀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해열제를 먹이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이가 축축 처지고 통증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한다면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은 1일 5회까지 그리고 이부프로펜은 1일 4회 그리고 맥시부펜 같은 덱시부프로펜 제제는 역시 1일 4회까지 권장량으로 되어 있고 이런 해열 진통제를 양을 한 번에 보통의 정해진 양보다 너무 많이 먹인다거나 그리고 이런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서 먹이게 되면 그에 의한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먹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용량을 지켜주시고
횟수도 지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각 약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한 번 먹는 양, 그리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횟수, 그리고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들을 꼭 확인을 하여서 그 횟수를 그리고 양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열이 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유럽 쪽에서 나온 그 열이 났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한 표입니다. 만약에 아기가 3개월 이하라면은 응급실로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라면은 바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기가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사를 만나볼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두통이나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아기가 자꾸 졸려하고 처지는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경련을 한다든가 호흡이 힘들다든가 구토나 설사 증상, 그리고 몸에 발진이 새로 생겼을 때, 그리고 탈수 증상이 있거나 열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볼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고 가벼운 옷을 입힘으로써 열 발산을 도와주고, 그리고 방안 온도를 너무 덥지 않게 살짝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열 진통제를 먹어서 열을 조절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성 경련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